예, 2025년 지금 2월 11일 밤 새벽 2시 조금 안 된 시간이고요. 제가 영상을 원래 며칠 전서부터 이제 계속 찍었어야 되는데 테러가 아주 심해서 찍어야 되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밖에 나오면은 날씨가 좀 춥고 이래가지고 집에서는 이제 영상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자살방지 요원들이, 자살방지 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천장과, 에, 그 다음에 그 환풍구관, 그 이제 그 환풍구관이라고 이제 정육면체 있어요. 그 기둥 같은데, 그 소관에 이제 어른 2인 1조로 들어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제 찍기가 싫은 상태고 밖에 나와야지 제가 이제 영상을 편하게 찍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제 영상을 제가 찍는 이유는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박재광 씨 영상을 보더라도 테러 강도가 정도가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아주 살벌한 테러들을 하고 있고 저도 한번 쏠 때마다 이렇게 뭉태기로 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액으로 쏘는 것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액으로 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굵은 주사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원액으로 이제 따끔하게 바늘이 들어오는 것 같은 이게 이제 원액으로 쏘는 건데, 그것도 소량으로 쏘지 않고 다량을 그렇게 이제 쏘거든요. 그러면은 굵은 주사 바늘에 팍 찔리는 것 같은. 그러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 정도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원격으로 쏘는 거 플러스 밖에 나오면 자살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피해자마다 뭐 조금씩 다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살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 10대, 20대, 30대 거의 안 빠지고 보면은 쏘고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뭉태기로 많이 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량을 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엘리베이터 탈 때도 요즘에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 엘리베이터를 딱 탈 때 콧구멍에다가 다량의 화학무기를 확 뿌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센 냄새, 향수 냄새 같은 거에 센 냄새 플러스 이제 화학 무기를 섞어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화학 무기인지는 모르는데 그 냄새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평상시보다 아주 강하게 아주 다량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소량 뿌릴 때 하고 다량 뿌릴 때 하고 딱 알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그것을 아는데 그렇게 다량으로 뭉태기로 화학무기를 뿌리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쇼킹한 테러가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찍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박재광 씨 영상 보면은 끙끙 앓는 거는 비소 테러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학무기 테러했을 때 이렇게 작은 비명을 지르잖아요. 작은 신음소리, 비명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게 저게 좀 엄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저께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근육통, 이게 통증 테러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통증 테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근육통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비소인데요. 비소를 얼마나 많이 다량을 쐈으면 저도 한 방 한 방 맞을 때마다 어저께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악한 이런 소리를 질렀다는 건 아니고 박자강 씨처럼 음, 이렇게 작은 비명이지만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한 비소 테러를 어저께 굉장히 많이 당했고 밤새고 잠을 못 자게 이제 비소 테러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엽기적인 테러는 구타할 때 사람을 때릴 때 주먹으로 한 방 치는 듯한
예, 그러한 느낌의 이 화학무기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화학무기 테러의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무슨 뭐 펜타닐이라서 쇠 냄새가 난다든지 살인가스라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특별한 냄새는 없었는데 훅 하고 주먹으로 한 방 확 치는 것 같은 등짝이나 팔이나 뭐 배나 몸에 이제 여러 군데를 확 때리는 것 같은 갑자기 다량이 확 빠른 속도로 저한테 확 쏘는데 마치 주먹으로 한 방 때리는 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의 이 화학무기 테러를 처음으로 어저께 당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좀 심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어저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서부터 알바를 하루 4시간짜리 알바, 예, 하루 8시간도 아니고 4시간짜리 알바를 하게 됐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7일 이상, 7회 이상 일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정권센터에서. 저한테 그렇게 정권센터에서 친절하게 이 화학무기 테러 대상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얘기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알바를 이렇게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7회 정도 되면은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데서 저보다 이제 조금 높은 사람이 저한테 대판 싸움을 건다든지 시비를 걸어서 그게 7일째예요. 더 이상 여기 나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7일이고 7일 이상 되면은 이제 폭행을 저지르거나 더 심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해도 거의 당한 거고 팔로 저항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이제 경찰서 가서 수사를 받고 이러면 형사들이 전부 다 자살방지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 난 것처럼 과실을 뭐 5대5 이런 식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막고 팔로 막았을 뿐인데 그거 갖다가 쌍방과실 뭐 이런 쌍방폭행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을 뭐 그쪽 100만 원이면 저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황당한 거의 이제 부당한 이러한 그 벌금을 제가 맞았는데요. 뭐 이런 이 억울한 이 부당한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어저께의 그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알바를 해봐야 어차피 코드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7일 이상 일을 못하고 하루에 무슨 8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4시간밖에 못하는데 그런데 그 알바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걸 빌미로 지랄을 하는 겁니다. 이 화학무기 테러를. 얘네들은 보건복지부 하,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대상자들, 그러니까 얘네 말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들이 얘기하는 것은 코비드 방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코비드19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들을 지금 화학무기 테러로 죽이는 거죠. 대량 학살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그것을 명분으로 하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코비드19는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 코비드19는 독감 수준의 그냥 감기 수준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무슨 위험한 이런 것인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언론과 이제 모든 정부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전 세계인한테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조만간에 이제 알게 되시는데요. 단지 이제 대량 학살하기 위해서 이들의 목표는 중국인 5억 명 남겨놓고 전 세계인을 다 죽이는 거, 대량 학살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의 이 목표대로 간다면 자살방지원들, 이 게이트키퍼 요원들도 결국은 지금 현재는 자기들은 이제 비인지 상태이거나 테러가 약할지 모르겠지만 2030 의제라고 해서
글로벌리스트들, 이 이제 그 악의 세력이죠. 예, 그들이 2030년까지 중국인 5억 명 남기고 전 세계인을 다 죽이는 그러한 대량 학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WHO도 같은 이제 글로벌리스트죠. 그래서 WHO 그 밑에 전 세계의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령을 받는 자살방지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지금 이러한 화학무기 테러를 통해서 F코드 대상자들을 살처분, 죽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이들이 이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일주일 이상 일을 못하게 하고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한 달 못 다니고 잘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고 이제 그때가 김대중 때에서부터였어요. 그때는 한 17년, 18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는 비인지 상태였고 이 신체적인 이 화학무기 테러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고요. 2017년 문재인 때부터 저도 이제 신체적인 테러가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심리치료가 극심했었고요. 신체적인 테러는, 좀 비인지 상태,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었었고, 몸이 아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서부터는 신체적인 이 테러가 이제 아주 심하게 돼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인지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벌써 8년이 넘었네요. 횟수를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보건복지부 하 질병관리청 이들이 이 F코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F코드를 비밀리에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F코드가 정신질환 코드잖아요. 이 코비드19 이제 방역을 한다고 해서 이 대상자들에게 비밀리에 자기들이 이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놓고 우리한테 얘기해주지도 않았죠. 멀쩡한 사람들을 가짜 이제 코드죠. 그걸 매기고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F코드 대상자들을 또 무증상 감염자로 지네 맘대로 또 이제 등록을 합니다. 이런 짓들을 전부 다 또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 대상자들을 이 화학무기 테러로 살처분, 죽이는 대량 학살을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테러가 아주 뭐 살벌한 상황이고,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박재광 씨 영상만 봐도 아주 그냥 쏟아붓는다고 하잖아요. 다량을. 저 같은 경우도 들이붓는 뭉태기를 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무기가 남아 도는지 다 아주 그냥 다량의 화학무기 테러를 이제 몸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증세가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 해독 목욕 뭐 소금하고 베이킹 소다 넣고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은 좀 통증이 온갖 통증제들을 많이 몸에다가 이제 주입을 시켜 쐈잖아요. 쏴서 이 불산 플러스 다른 화학무기 VX 뭐 살인가스 펜타닐 그다음에 비소 염소 머스타드 가스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화학무기 테러를 베이스가 되는 불산을 섞어서 쏘면 우리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흡수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산은 금, 은, 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을 뚫고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흡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벽도 뚫고 차체도 뚫고 대부분의 물질을 다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멀리서 산등성이 하나 넘어서도 쏘더라도 직진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날아와서 피부 속으로 뼛속까지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에 이 화학무기에 이제 누적이 되면은 그 증세가 어떠냐면은 이제 반신욕을 하면 이제 해독 목욕을 하면은 좀 개운해집니다.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
몸이 지금 개운해지는데 가벼워지고, 그런데 이제 이 화학무기를 계속 반신욕, 이 해독목욕을 하지 않고 누적이 된 상태면은 온갖 통증제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건 기본이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비소도 사람 죽일 때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 사약으로 사람 죽일 때 먹게 하는 게 이제 비소를 먹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독극물을, 지금 이 화학무기가 전쟁에서의 살상무기잖아요. 다른 적을 죽이는 그러한 살상무기를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극물이죠. 그래서 몸 안에 이제 누적이 되면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통증제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 플러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얘네들이 다량 뭉태기로 쏘고 또 다량을 이제 원액으로 쏠 때도 다량을 쏴서 굵은 주삿바늘을 찔리는 것 같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다량이 들어올수록 더 통증이 심해지고 이제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들이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들의 지령을 받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 이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 발작적으로 소금에 뿌린 지렁이들 같이 이렇게 발작적으로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다 조만간에 아시게 될 것이고, 지금 이들을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체포하고 처형하고 처벌하고 깜빵에 넣고 뭐 이러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 가해자 무리들,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국회의원들,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그들의 지령을 받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이들 이 가해자 집단이죠. 우리 피해자들이 봤을 때 가해자 집단이고요. 이들의 이 범죄는 반인륜 범죄, 중범죄, 반역죄. 이 반역죄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반인륜 범죄, 어쨌든 중범죄,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기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앞으로 이제 뉘른베르크 법정이 재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었잖아요. 1.0. 앞으로 있을 재판이 뉘른베르크 2.0. 여기에 이 반인륜 범죄, 중범죄, 이 범죄, 이 화학무기 테러, 또 대량학살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죠. WHO 하달 대량학살 프로젝트가 흰백자 뭔지 아시죠? 그것과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96%가 맞았습니다. 이것과 두 번째 이 화학무기 테러, 이 두 가지가 바로 반인륜 범죄, 중범죄,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뉘른베르크 2.0.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화학무기 테러가 아주 극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우울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강한 이 화학무기 테러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살률 1위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화학무기 테러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학무기 테러를 지금 몇 년 됐죠? 언제서부턴가 지금 일본에서 이제 수입이 안 되고서부터는 여기서 생산을 해서 동남아 전체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화학무기를 생산을 해서 WHO하고 돈을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원가가 얼마 안 되고 남는 95%가 남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무기를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하려면 많이 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도 있고,
결국은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상위에 이 공무원들,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돈의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지금 이 화학무기 테러로 미친 듯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자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1차 목표는 본인들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살을 시키는 게 1차 목표고, 자살을 시켰을 때 이 자살방지 요원들에게 1,000만 원 이상, 죽였을 때 2,000만 원 이상과 외제차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갖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그리고 대상자들은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나 궁핍해지고, 그래서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 화학무기 테러 플러스 심리치료라고 해서 얘네들이 온갖 그 집단 따돌림 왕따 이런 걸로 괴롭히죠. 거기에 플러스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일을 못하게 하면 금전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집에서 많이 놀았어요. 얘네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모든 자영업자가 다 자살방지 요원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지령을 내리는 거죠. 이 사람을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궁핍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 보호를 명분으로 너를 보호해주겠다 하면서, 이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다 살처분 대상자잖아요. F코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호를 명분으로 빨리 죽여주겠다, 이제 이거죠. 이제 이러한 엽기적인 이 짓들을, 이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짓거리를 악질적인, 최근에 와서 이제 아주 강도가 센, 아주 살벌한 이 엽기적인 테러, 화학무기 테러들을 다른 분들한테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에 아시게 될 것이고, 화이트햇들, 지금 화이트햇의 우두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펜타곤 해체, 그 다음에 CIA 해체, 그리고 WHO 탈퇴, WHO 폐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글로벌리스트, 이 악의 세력, 이러한 데를 전부 다 폐쇄하고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CDC, 질병관리청이죠. 그리고 이곳을 지금 그 뭐라 그러죠? 해체하고 있어요. CDC하고 그 식약처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 조만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코비드19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인가 그쪽도 며칠 전에 WHO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아르헨티나만 일단 WHO 탈퇴, 그리고 WHO 폐쇄,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코비드19 조사를 하게 되면은, 흰신과 대량학살 프로젝트, 그리고 이 화학무기 테러, 이 두 가지도 당연히 수사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스피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햇에서 이 지금 화학무기 테러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악질적으로 자국민을 이렇게 대량 학살을 화학무기 테러로, 전 세계 자살률 1위 이 정도로 굉장히 자살을 많이 시키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자국민을
화학무기 테러로 고문을 통해서 자살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한국은 직접 손을 보겠다. 트럼프 자체가 본인이 직접 손을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들이 지금은 아주 살벌한 이러한 센 테러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반신욕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몸이 고통스러워지고 좀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 독극물을 이제 너무 많이 주입을 당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통증이 아주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입하지 않으면, 많이 쏘지 않으면은, 다량을 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루만 지나도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량을 저한테 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화이트 분들은 계획을 다 이제 가지고 계신 걸 아는데, 그래도 이 피해자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이것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상황입니다.